섹스 파트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를 계속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 건강한 섹스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섹스 파트너 관계나 단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몰입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성인이므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섹스 파트너 관계나 단기적인 관계는 보통 특별한 상황과 분위기에서 비로소 형성됩니다. 서울처럼 빠르고 번화한 도시에서 두 사람이 한두 번 만나고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적절한 타이밍, 장소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면 갑자기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죠. 하의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지민과 수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친구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세련된 바에서 모임이 열렸는데 은은한 음악과 조명 속에서 두 사람은 금세 안감이 맞아떨어졌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꼈죠. 이런 감정을 바로 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진정되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통 관심사도 적으며 장기적인 관계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은 두 사람에게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고 그렇게 단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이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핵심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것입니다. 막 만난 사람에게 너무 직접적이거나 부적절한 주제를 던지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어색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혐오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걸까? 우리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까? 소셜미디어에 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올릴까? 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그의 의견과 경계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 민호와 혜진의 첫 데이트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서울 홍대 독특한 카페,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민호는 매우 신사적으로 혜진의 이야기를 꼼꼼히 경청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혜진이 이 장소는 조금 시끄러워라고 말하자 민호는 즉시 더 편안한 곳으로 이동할까? 라고 제안이죠. 이러한 배려와 존중은 혜진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고 관계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비큐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 즐거움은 거부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클럽, 롤러코스터, 익스트림 스포츠가 인기 있는 이유는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강렬한 자극과 스릴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영호는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위험해 보이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영호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느끼는 자유낙하의 감각이 엄청난 흥분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에 중독되는 이유이죠. 따라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려면 그를 흥분시키고 설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정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안정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일상, 취미, 직업적인 모습,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가진 평범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 활동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안정감을 높여주죠. 제 친구 태윤과 지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영화 관람, 등산 카페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훈은 태윤의 성격을 점차 이해하고 그의 신뢰성과 배려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토대가 된 것이죠. 안정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소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외모나 매력을 솔직하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는 포옹이나 귀에 속삭이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상대방이 명확히 관심을 보일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항상 관찰하며 불편해하는 신호가 보이면 즉시 멈추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중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 이상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기쁩니다.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며 안전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형성 과정은 매우 감정적이므로 논리적으로 완벽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익히려면 많은 관찰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몇몇 데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서 달콤한 상호작용에 집중해보세요.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보면 좋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얼굴을 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모습은 설렘을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죠.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남자 출연자가 밤바닷가에서 여자 출연자에게 외춤을 살며시 걸쳐주고 함께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장면에서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관찰하면 어떤 행동과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설렘을 선사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기법과 방법이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심과 존중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이든 단계이든 모든 관계는 상호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안전 수입과 정신적, 육체적 웰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관계는 안정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 상호 존중, 그리고 로맨틱한 설렘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선호도와 경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인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장기적 관계를 원하든 단기적 관계를 원하든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이든 상호 존중과 동의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분들이 삶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